일막 갈등의 시작. 경북의 작은 도시, 오래된 주택과 좁은 골목길이 남아있는 구도심. 이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줄어든 오래된 서점이 하나 있다. 간판은 희미하게 바랬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문을 여는 이는 박영수육 18세였다. 그는 평생 교직에 몸담다가 퇴직 후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서점을 꾸려가고 있었다. 영수는 책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인지 서점은 동네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바둑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치 얘기로 번지고 옛날 직장 시절의 무용담도 빠지지 않았다. 영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의 기억을 정리해주는 듯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영수의 마음 한구석은 자꾸 불편했다. 서점 구석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20년 전 제자인 한 소년의 일기장과 노트가 들어 있었다. 당시 학급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일부러 꺼내보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펼친 한 장에서 멈춰섰다.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나뿐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당시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고 결국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영수는 교사로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일 그 후로도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영수는 아내 정숙 65세에게 일기장을 보여줄까 하다가 결국 덮어버렸다. 이제 와서 뭐 하겠나. 다 지난 일인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며칠 뒤 서점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이준호 45세라고 소개했다. 영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는 바로 20년 전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아이였다. 마을에서 쫓기듯 떠났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준호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 낯설다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선생님, 혹시 그때 일 기억하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묻는 순간 영수의 손끝이 떨렸다. 서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묻혔고 누군가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죠.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진실이 뭔지.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20년 전 그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알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때 그의 침묵은 준호의 삶을 뒤흔들었고 결국 준호 가족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이 순간 영수의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가 지켜온 평온한 일상은 단 한 권의 일기장과 한 사람의 귀환으로 균열을 맞이했다. 며칠 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준호가 고향에 돌아와 무언가를 캐고 다닌다는 소식이었다. 특히 동창회 준비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은 서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몇몇 인물들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면서 잊힌 줄 알았던 상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날 밤 영수는 서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희미한 필체로 남겨진 단어들이 그의 눈앞을 가득 메웠다.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안다. 영수는 손을 움켜쥐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그 이름을 밝히는 순간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기억과 질서가 무너질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일막은 여기서 닫힌다. 영수의 평범했던 삶에 20년 전 비밀을 품은 제자가 찾아옴으로써 갈등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숨겨진 비밀은 이제 다시 이름을 얻으려 하고 영수는 그 진실 앞에 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